복잡한 그 인간의 삶, 가치, 선, 도덕의 문제를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환원주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공화주의라는 것은 민주적인 참여, 공동의 이 수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정치체, 정치제도, 참여를 통해서 일체화시키는 도구적인 이성에 대해서 대비시켜서 가치와 관련된 언명들에 대한 회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교 판단을 통해서 오류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 그런 이성, 우리가 실천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고세훈입니다. 예. 찰스 테일러는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이고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자유주의의 중요한 전통을 적절히 계승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 인식론, 특히 원자론적인 세계관, 이것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선한가, 선의 문제, 가치의 문제, 도덕의 문제는 배제되거나 논쟁 자체가 봉쇄되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이 되고, 찰스 테일러는 자유주의를 절차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의 주류 자유주의를 우리 뇌리에 깊이 스며들고 깊이 우리에게 내면화된 그런 자유주의적 그 의식을 절차적 자유주의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의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적인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이런 모습, 이런 관심의 배후에는 인식론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원자론적 존재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독립된 개체로 이해하고 충족돼야 될 자기만의 고유한 열망과 삶의 패턴을 지니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포퓰리즘이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자유주의의 위기 담론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유일한 대안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성장의 이면에 드러난 불평등의 문제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재분배 장치를 만들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 혹은 가정과 이제 도처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의 어떤 합의를 우리가 이 재분배 제도를 위해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전략과의 근본적인 상충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자유주의는 국가에 친화적일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 이거의 논의는 그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국가 개입의 성격, 범위, 시점 이런 것들의 문제일 뿐이지 국가 개입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시장 질서 자체가 잘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성숙하거나 할 때는 잠정적이나마 시장 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물적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봐요. 테일러는 이제 인간의 삶, 인간의 이 복잡성, 그리고 이 역사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선과 도덕의 다양한 측면들, 다양한 층위들, 이런 것들을 부단히 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를 다원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완전한 어떤 갈등의 해소 또한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치들을
이렇게 조화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그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타협하고 조정하고 화해하고 또 한 단계 높은 균형을 시도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고 주장하는 것이 테일러 사상의 저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 테일러가 그 퀘벡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몽레알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퀘벡구아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그 체제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소수민족,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문제들을 많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관점이나 이론을 혹은 뭐 역사적 전통이나 과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른바 뺄셈론제를 거부했어요. 해결 가능성이나 해결 불가능성을 선언적으로 확신하지 않은 채 분기하는 갈등들을 대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등들이 중재될 수 없다거나 극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 특정한 선들이 얼마나 그 양립 가능한가는 오로지 그 성찰, 토론, 논쟁을 통해서 혹은 그 맥락화드, 시츄에이션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행의 과정, 트랜지션의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제가 이제 말을 한마디 만들자면 끝이 안 보이는 접근이다. 이게 interminable approximation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식행위는 테일러가 보기엔 어떤 직관이나 성찰로도 추적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도식화를 통해서 규정될 수도 진술될 수도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명료하게 진술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차적 이성의 이 토대주의나 도식주의에는 명징성에러의 그 오만한 유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는 이런 도식주의, 자유주의의 인식론의 도식주의라든가 토대주의의 그런 환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선한가라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덕 담론이 훨씬 그 자명하고 견고한 외양을 띠면서 포멀리즘의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윤리적 회의주의에서 방면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치나 도덕이나 선에 대한 그런 도덕적 담론들은 그렇게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그 윤리적 회의주의라는 거와 연결시켜서 그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이러한 것은 우습다는 거죠. 복합적 자유주의는 이제 테일러 자유주의가 굉장히 복합적이다.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테일러를 연구한 학자 중에 루스 앱이라는 그 여자 학자인데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인 테일러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렇게 복합적 자유주의로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데 테일러는 그 자유가 뭐 통상 우리가 적극적, 소극적 자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하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걸 굉장히 세분화해 가지고 자유주의의 그 복합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우리 현실과 어떤 그 관련성을 갖는가를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자유주의에서 중심은 자유주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 전통과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복위시키는 일보다도 자유주의의 그 인식론적인 그 문제점들 혹은 그 원자론적 그 환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너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심성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굉장히 깊이 영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우리 사고에 물질주의라든가 성장 중심주의라든가 우리 소비에 대한 태도라든가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아이제벌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적극적, 소극적 자유를 분류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는 가치다원주의자로 유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령 이제 적극적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라는 개념 안에 평등이나 뭐 정의 여러 개념을 그냥 뭉뚱그려서 섞어놓고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테일러는 다른 입장입니다. 테일러는 소극적 자유가 오히려 자유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는데, 말하자면 권리의 우선성, 절차 중심, 뭐 생명권, 재산권, 자연권 이런 것들을 중시함으로써 자유의 범위를 평등권이라든가 정의, 무슨 뭐 복지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자유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벌린의 경고는 정치적 전체주의였다면 지금 더 위험한 것은 인식론적 전체주의다. 이것은 원자론적 환원주의가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열망은 그 공화주의적인 이상을 열망하면서도 오랫동안 얘기했던 그 원자론적 그 개인주의에 침인이 돼서 그런 그 개인의 번영을 또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것을 이미 깊이 몸이 담아왔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은 공화주의를 열망하되 우리의 몸은 이 개인의 번영 중심의 소비주의에 깊이 침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현대인이. 공화주의의 태제를 다시 복위시키고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국가 중립성 사상을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의 그 원래 출발은 그런 거죠. 주체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면서 전체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 외적 자유에 이 초점을 맞춰서 자유를 얘기했지만 테일러는 이런 내적인 어떤 장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얘기를 해야 되고 국가 중립성이라는 그런 사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국가 중립성 사상을 테일러는 그 자유주의의 거식증적 국가관 이렇게 거식증적 국가관. 그러니까 거식증 환자가 모든 음식을 거부하듯이 국가의 모든 행위를 자동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테일러가 뭐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자론적인 환원주의, 원자론적 환원론에 대한 테일러가 비판한 그 비판적 입장으로부터 성장 중심주의, 오늘날 팽배한 성장 중심주의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 테일러의 그 적극적 자유론자로서의 그 입장과 공화주의 사상에 기대서 우리가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국가의 중립성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허점을 또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그 개인의 심성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지로 인해서. 그게 이제 테일러는 현대적인 정체성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그런 현대적인 자아관, 그런 정체성 의식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회의주의적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그 관계의 문제인 혹은 공동선의 문제인 불평등의 문제가 수렴선인 경제 성장이 지배적인 담론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개인의 그 어떤 이기심과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잠식해서 내면화되어 있는데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다양한 걸 제공을 한다고 한들 그 사실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분배 원리를 지시하는 어떤 철학자의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공감할 만한 그런 원칙들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 방법이죠. 끊임없이 접근하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도달될 거라고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학이 어떤 미래를 자꾸 자연과학적으로 하려 하는 그런 오만을 버리고, 이렇게 충고를 하죠. 오만을 버리라고. 말하자면 유한성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탐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접근하는 겸손한 태도. 아까 얘기했지만 interminable process of approximation. 이게 이제 테일러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면 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으로 굉장히 두서없고 길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일러 책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싶은데, 세속시대라고 A Secular 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90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번역이 안 됐지만, 이거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이거 하나에 테일러 사상이 좀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누군가 번역을 곧 하겠죠. 기회가 되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광고에 카피로 쓰이게 되는데, 자유라는 게 그런 외적인 어떤 나한테 간섭, 장애를 제거하고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테일러는 뭘 강조했냐면 내 내면의 장애가 더 크다. 외적으로 나를 간섭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 내면의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들, 가령 허위의식에 쉽게 사로잡힌다든가, 불합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가, 남에게 잘 속는다든가, 내가 과연 하는 일이 이게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는 일을 확신하지 못한 채 일을 한다든가, 이런 내면의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그런 어떤 인식과 윤리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내가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개입하는 거, 이런 문제를 무조건 내 자유와 내 욕망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테일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주체의 무오류성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내가 언제나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서 우리가 피차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토론과 그런 이해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해석적인 존재라는 거죠.